혹시 개복숭아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개복숭아청을 매일 한두 스푼씩 챙겨 드신 분들은 아마 지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분명 몸에 좋다고 해서 정성껏 담가놓고 한 잔씩 마시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관의 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작고 못생긴 이 개복숭아는 예로부터 약복숭아라고 불릴 만큼 기관지와 폐를 다스리는 천연 명약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크고 매끈한 복숭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동의보감에서도 폐가 약한 사람, 기침이 잦은 사람, 천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귀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기침과 가래, 그리고 한밤중에 자다가 캑캑거리며 깨는 그 답답한 천식 증상에 개복숭아만큼 부드럽게 드는 약재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시골에서는 여름철 야산에 올라가 개복숭아를 한 자루씩 따다가 항아리에 설탕과 함께 켜켜이 재워두고는 겨울 내내 기침을 다스리는 가정 상비약처럼 꺼내 드시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개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진짜 보약이 되기 때문에 개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개복숭아를 보약처럼 마시는 꿀팁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개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바로 기관지와 폐 건강에 최고로 좋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기관지와 폐인데요. 젊었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며칠이면 툭툭 털고 일어났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 한 번 기침이 시작되면 두 다리 가도 떨어지지 않고 새벽 5시쯤만 되면 어김없이 목에서 쇳소리가 나면서 가래가 끼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목이 칼칼하게 따끔거리고 밤새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럴 때 개복숭아 한 잔이면 그 답답함이 정말 거짓말처럼 풀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개복숭아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다른 일반 복숭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야생에서 자란 개복숭아에만 농축되어 들어있는 귀한 성분입니다.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기관지에 쌓여있는 묵은 가래를 부드럽게 풀어내고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며 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찌꺼기까지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옛 의서에서는 만성 기침과 천식, 그리고 오래된 기관지염에 개복숭아만큼 부드럽게 드는 약재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생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나 부엌에서 오랜 세월 음식 연기를 마셔오신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폐에 까만 그을음 같은 독소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개복숭아 속의 유기산 성분이 이런 묵은 독소를 차근차근 씻어내려서 숨을 들이쉴 때 가슴 깊이 시원하게 들어차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개복숭아청 한 스푼을 풀어 천천히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벽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개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몸속의 암세포를 잡아내는 항암 효과입니다. 개복숭아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한방에서 약복숭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시면서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항암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미그달린 성분이 일반 세포는 그대로 두고 오로지 암세포에만 작용해서 그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는 이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거의 없지만 암세포에는 베타글루코시다 아제라는 효소가 다량으로 존재해서 아미그달린과 만나면 암세포만 골라 사멸시키는 흥미로운 작용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복숭아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일상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발암물질, 그러니까 직화로 구운 고기 표면에 생기는 그을음이라든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아질산염 같은 위험한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진짜 발암물질로 변하기 전에 미리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짠 음식,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식후에 개복숭아청 한 잔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 쌓이는 독소를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과 고혈압 예방에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요. 거기에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이 더해지면 혈관 안쪽에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두꺼운 벽처럼 들러붙으면서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멀쩡하게 산책 다녀오신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슬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텐데요. 그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이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복숭아에는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천연 비타민과 칼륨, 그리고 미네랄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안쪽에 들러붙은 끈적끈적한 노폐물을 부드럽게 떼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개복숭아 속 칼륨 성분은 우리 몸 안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나트륨 독소를 소변을 통해 밖으로 밀어내주는데요. 우리나라 식단이 워낙 짜다 보니 시니어 세대 대부분이 이미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을 매일 섭취하고 계신데 이 나트륨 독소가 빠지지 않으면 혈압이 자꾸 위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약을 끊으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 약과 함께 개복숭아청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관 안쪽이 점차 깨끗해지면서 약 효과도 더 잘 받게 되고 어지럽거나 뒷목이 뻐근한 증상도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개복숭아청 한 스푼씩 이렇게 2달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혈압 수치와 혈관 나이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바로 간을 해독하고 몸속에 쌓인 독소와 니코틴까지 빼주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몸속에 쌓이는 독소가 정말 많은데요.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 매연 가득한 도로변을 걸을 때마다 마시는 공기, 그리고 농약과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채소와 가공식품까지 우리 간은 매 순간 쉴 새 없이 이 독소들을 분해하고 걸러내느라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라는 장기는 신기하게도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아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 오거나 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이라는 결과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관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개복숭아가 그야말로 보배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개복숭아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과 구연산 성분이 손을 잡고 우리 간에 쌓여있는 묵은 독소를 차근차근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어제 술자리에서 과음하시고 오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우신 분이라면 따뜻한 물 한 컵에 개복숭아청 2스푼을 풀어서 천천히 마셔보시면 거짓말처럼 두통이 가시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숙취 해소에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담배를 피우셨거나 지금은 끊으셨어도 폐 깊은 곳에 니코틴 찌꺼기가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개복숭아만한 천연 해독제가 없는데요.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에게 복숭아를 꾸준히 먹게 했더니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니코틴 대사물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개복숭아 속 유기산 성분이 우리 몸속에 깊이 박혀있는 니코틴 잔류물을 끄집어내어 밖으로 내보내준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금연을 결심하신 분이나 가족 중에 흡연자가 계신다면 개복숭아청을 가까이 두고 꾸준히 챙겨 드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캔슬한서 개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바로 변비를 시원하게 해소하고 장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곤혹스러운 일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일인데요.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일이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 사나흘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고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을 끙끙대다가 결국 빈손으로 일어서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집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배만 더부룩한 게 아니라 장 속에 쌓인 노폐물에서 독소가 발생해서 다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가 무겁고 심하면 대장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개복숭아에는 팩틴이라는 천연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팩틴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 마치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장벽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있는 묵은 변과 노폐물을 쓸어내려주고 동시에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개복숭아 속 유기산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조응주는 늘려주고 변비와 가스를 일으키는 나쁨주는 줄여주는 역할까지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변비약을 따로 드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개복숭아청 한 스푼을 풀어서 천천히 드셔보시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효과를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개복숭아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개복숭아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바로 장어입니다. 여름철 보양식의 대명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장어구이일 텐데요. 장어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세대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 한 점 입에 넣으면 그날 저녁부터 몸에 활력이 도는 것이 느껴질 만큼 뛰어난 보양식입니다. 그래서 큰마음 먹고 장어집에 가서 한 상 차려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새콤한 복숭아 한 조각을 입가심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게 바로 큰일을 일으키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복숭아 속에는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유기산이 장어의 풍부한 지방 성분과 만나게 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강하게 방해해서 장어가 윗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 속에 미처 분해되지 못한 기름기가 그대로 쌓이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결국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평소에 장이 예민하신 분이나 위장이 약한 어르신이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그날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고생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어의 단백질 분해를 너무 빠르게 만들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과 위산, 역류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장어를 드신 날에는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분한 간격을 두신 다음에 개복숭아청이나 개복숭아 발효액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관지 건강과 폐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개복숭아를 정말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개복숭아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예로부터 기침을 다스리는 데에 빠짐없이 사용하시던 약초인데요. 도라지 뿌리 속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인삼에 버금갈 만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목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나 미세먼지에 예민하셔서 외출만 했다 하면 목이 따끔거리는 분들에게는 도라지만한 천연약재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와 앞서 말씀드린 개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 중에 보약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개복숭아 속 아미그달린 성분과 도라지 속 사포닌 성분이 우리 폐와 기관지 안에서 만나면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듯이 서로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도라지가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가래를 풀어주는 동안 개복숭아의 아미그달린이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묵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미세먼지와 중금속 찌꺼기를 끌어내주는 작용을 동시에 해주는 것입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깨끗하게 씻은 도라지를 얇게 점여서 작은 유리병에 담고 그 위에 개복숭아청을 2-3스푼 정도 부어서 하루 정도 절여두셨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 한 잔에 1스푼씩 풀어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새벽 기침이 잦아들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개복숭아도 이렇게 드시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개복숭아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밥상 위에 빠지지 않는 밑반찬이라고 하면 단연 멸치볶음을 꼽을 수 있는데요. 멸치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풍부합니다.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멸치 한 줌에 들어있는 칼슘이 훨씬 더 많을 정도라서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는 멸치만한 식품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 대부분이 매끼 밥상에 멸치볶음 한 종지씩은 꼭 올려두고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멸치를 개복숭아와 함께 드시거나 가까운 시간 안에 함께 드시면 정말 큰일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개복숭아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개복숭아의 새콤한 맛을 만들어내는 유기산 중 하나인데
이 옥살산이 멸치 속의 풍부한 칼슘 성분과 우리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단단한 결정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 수산칼슘이 바로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을 만들어내는 주범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신장결석의 70% 이상이 바로 이 수산칼슘염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신장결석이 한 번 생기면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평소에 멸치볶음이나 멸치국물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개복숭아청과 함께 드실 때 반드시 3시간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두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이나 가족 중에 결석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조합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개복숭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시면 단맛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두세 번 더 걸러낸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유산균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서 우리 시니어 세대의 근육 유지와 장 건강 관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부글거리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릭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거의 다 분해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개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우리 몸속 청소부 두 분이 동시에 일하시는 격이 되는데요. 개복숭아 속 팩틴, 식이섬유가 장 속의 묵은 노폐물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주는 동안 그릭 요거트 속 풍부한 유산균이 그 자리를 메우며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이나 장이 예민해서 늘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환절기마다 감기에 시달리시는 분에게는 이 조합이 그야말로 천연 보약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드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작은 그릇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3스푼 정도 담으시고 그 위에 개복숭아청 1스푼과 잘게 다진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올려서 살살 섞어 드시면 됩니다. 입맛이 없으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더없이 좋고 한낮에 출출하실 때 간식으로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서 매일 한 그릇씩 꾸준히 챙겨 드시면 장, 건강과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개복숭아도 이렇게 드시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개복숭아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아침 식사 때 따뜻한 빵 한 조각과 함께 차가운 우유 한 잔을 곁들이시고 그 옆에 개복숭아청을 풀어놓은 음료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우리 위장을 가장 빠르게 상하게 만드는 잘못된 조합 중 하나입니다. 개복숭아는 한방에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과일로 분류되는데요.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이 위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우유가 같이 들어가면 우선 차가운 성질의 우유가 위장의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리면서 소화 기능을 마비시키고 동시에 개복숭아의 산성 성분과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이 위 속에서 만나 단단한 덩어리로 응고되어 버립니다. 이 덩어리는 우리 위장이 도저히 쉽게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미벽에 머물면서 더부룩함과 속쓰림,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 조합으로 드시면 그날 하루 종일 명치 쪽이 욱신거리며 아프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신물이 자꾸 올라와서 잠을 설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개복숭아청을 음료로 드실 때는 차가운 우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보리차에 풀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우유와 함께 무언가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따뜻하게 데운 두유로 대체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개복숭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가을이 되면 시장 한쪽에 노랗고 통통한 배가 산처럼 쌓여있는 풍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기침 감기에 걸리거나 목이 잠겼을 때 가장 먼저 찾던 천연 약재가 바로 이 배입니다. 배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그리고 루테올린이라는 천연 항염증 성분이 우리 기관지 점막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마른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가래를 부드럽게 밖으로 밀어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관지에 좋은 배와 폐 건강의 1인자인 개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우리 호흡기를 위한 천연 보약이 완성되는데요. 두 식품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개복숭아 속 아미그달린이 폐 깊숙한 곳의 묵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동안 뱃속 루테올린과 풍부한 수분이
마른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협동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잔기침으로 고생하시거나 새벽마다 목이 칼칼해서 잠을 깨시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만큼 부드럽게 드는 천연 처방이 없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잘 익은 배 한 개를 깨끗이 씻어서 위쪽을 모자처럼 잘라내신 다음 안쪽의 씨와 심을 숟가락으로 파내시고 그 빈자리에 개복숭아청 2스푼과 도라지 한 조각을 넣고 다시 뚜껑을 덮어 찜기에 1시간 정도 푹 쪄내시면 됩니다. 다 쪄진 배는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떠드시면 되고 안쪽에 고인 진한 칩은 따로 모아두셨다가 자기 전에 따뜻하게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면 그날 밤 새벽 기침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복숭아를 드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꿀팁 몇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개복숭아의 씨앗은 절대로 그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개복숭아 씨앗 속에는 아미그달린이 과육보다 수십 배 농축되어 있는데 적정량은 약으로 작용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시안화수소라는 독성 물질로 변해서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효소를 담그실 때는 반드시 씨앗을 빼시거나 통째로 담그시더라도 충분히 발효시킨 후 과육만 건져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개복숭아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개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이 과도하게 드시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면서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근육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에 한 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거나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개복숭아 효소를 직접 담그실 때 설탕의 양을 너무 많이 넣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개복숭아와 설탕을 1:1 비율로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으면 결국 우리가 마시는 효소가 아니라 그냥 단설탕물이 되어버려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탕 대신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시거나 설탕 비율을 7:1 정도로 줄이시고 발효기간을 더 길게 잡으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다 익은 개복숭아 효소는 반드시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변질되지 않으니 햇볕이 드는 베란다보다는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복숭아의 놀라운 5가지 효능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도 환절기마다 찾아오던 잔기침과 답답한 가래, 그리고 어지러운 혈압 걱정에서 한결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작고 못생긴 야생의 개복숭아 한 알이 우리 어머님 할머님 세대부터 약복숭아라고 불리며 사랑받아온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개복숭아청 1스푼을 풀어 천천히 음미하시며 드시는 그 작은 습관이 1년 뒤, 10년 뒤에 우리 건강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가장 든든한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댓글에 실천할게요 라고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